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총 9명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근명입니다. 그는 1840년 1월 21일 태어났습니다. 1859년 과거에 합격한 뒤로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907년 10월 한국을 시찰하러 오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과 관리들을 중심으로 신사회를 발기하고 원로로서 민영규와 함께 국기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여 숙소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08년 2월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해 통감 이토히로부미의 후원으로 조직한 대동학회의 회원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11월 일제가 전국 산림 측량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을 지냈습니다. 합병 직후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습니다. 1912년 8월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5월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선협찬회에 특별회원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는 1916년 6월 10일에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손자 이충세가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근택입니다. 그는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으로 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른 친일 행적은 을사오적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병무입니다. 이병무는 정미 칠적과 경술 국적에 속한 인물로 이런 매국행위의 대가로 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의 다른 친일 행적은 정미 7적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이완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과 동명이인으로 1872년 11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합병 직후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채 3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8년 11월 쇼와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37년 2월 4일 이완용은 사망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이재곤입니다. 그는 정미 7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합병 이후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재곤의 다른 친일 행적들은 정미 7적편을 참고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이하영입니다. 1858년 8월 10일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일본어와 영어를 배워 통역 및 외교관으로 활동합니다. 1897년 1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으며 1904년 4월부터 1905년 9월까지 외부 대신으로 재임하면서 일본의 각종 이권을 넘겨주는 각서와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1905년 4월 국내 우편, 전신, 전화사업의 관리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한일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연해 및 내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해 일본 선박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1907년 10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한 신사회의 평의원에 선출되어 환영행사를 주관했고 1908년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부총재에 선임되었습니다. 1909년 11월에는 이토히로부미를 기념하는 송덕비를 건립하기 위해 조직된 송덕비 건의소의 수금위원을 맡기도 합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21년 4월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고
같은 달 7일에는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5년 5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 협찬회에 유공회원으로 기부했고 10월에는 일본 적십자사 특별사원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치러진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해 처와 함께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친일 불교단체인 불교 옹호회 평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1919년 10월에는 이토 히로부미 10주년 추모제에 참석했으며 1921년 4월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식인관 대우고문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2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친일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대회 고문에 위촉되었고 1925년 3월 조선불교대회가 조선불교에 대한 영향력 강화, 내선융화 보조, 조선인에 대한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불교단으로 변경된 후에도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조선귀족회 이사에 선출됩니다. 1926년 3월에는 친일단체인 교육협성회 고문으로 활동했고 그해 10월부터 1929년 3월 사망할 때까지 내선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표방하는 친일단체 동민회의 고문을 지냅니다. 한편 1928년 11월 처와 함께 쇼와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29년 3월 1일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자귀는 서장자 이규원이 이어받습니다. 다음 인물은 임선준입니다. 그는 정미칠적에 속한 인물로 합병 이후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임선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미칠적편에 나와 있습니다. 8번째 인물은 조민희입니다. 조민희는 경술국적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합병 이후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자세한 친일 행적은 경술국적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조중응입니다. 조중응은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에 속한 인물로 이러한 공로로 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른 친일 행적은 정미칠적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2편에 걸쳐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로부터 남작자기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